송창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전남 지부의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에서도 봤는데요. 이 광주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비슷한 인재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클럽이 붕괴되기도 했었고 또 계림동 최근에는 주택이 건물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붕괴 사고들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네, 재작년에 광주 서구향 클럽에서 불법 증축한 복층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 넘는 사람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전 현직 업주 5명, 불법 증축업자 등 총 11명이 입건이 되었고 네. 그중 업주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뒤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전 현직 운영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죄로 처벌되었고 네. 정기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관청에 제출한 관계자 2사람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잠원동 사고와 광주 클럽 붕괴 사고가 같은 달에 발생했는데요. 네. 두 사고 이후에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해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난 4월에 동구 계림동에서 리모델링 중이던 주택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업체 대표가 구속되었고 현재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리 작은 철거든 또 시공이든 간에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해당 현장을 관리 감독이 어떻게든 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고 난 다음에 단순 입건이라든가 강제금 부과 이 정도로만 해버리니까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철거 현장을 지켜본 시민이 그 네. 위험성을 제보를 했었는데요.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예. 네. 그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뿐인데요. 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위험한 철거 방식, 부실한 감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방식 자체의 문제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원인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법 재하도급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 학동 붕괴 사건 현장의 경우 애초 현대산업개발이 평당 28만 원에 하기로 했던 공사를 네. 재하도급 되면서 평당 4만 원짜리 공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사실 놀라울 뿐입니다. 네.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원청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도 이익을 네. 얻게 되고 재하도급 업체는 적은 돈을 받고도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하더라도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 실제로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법 재하도급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네. 누군가 죽거나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과징금을 내더라도 처벌을 피하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불법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또한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불법 재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적발만 되지 않으면 되고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인 것 같은데요. 이런 태만한 태도가 결국에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학동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예. 현재 관련자 20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철거업체와 재건축조합, 관련 행정기관인 동구청과 광주시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재 입건된 사람들 중에 굴삭기 기사와 현장 관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이렇게 3명이 구속되어 있거든요. 네. 입건된 20명 중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을 받고 공사 감리자를 선정한 공무원도 있고 철거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조합 측 관계자도 있으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다른 철거업체 임직원도 있습니다. 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 입건되는 사람이 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뭐 안전하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평당 28만 원이 필요해서 책정이 된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4만 원으로 지금 내려버린 바람에 이거는 뭐 예견된 재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되면은 실질적인 형량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 3명이 구속되어 있는데요. 이 3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굴삭기 기사와 현장 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 위반 죄가 적용되었고 이제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법 위반죄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실형 선고 예상되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잠원동 사건보다 그 사망자 수가 많고 네. 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당연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역대 재해 관련 처벌을 보면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이 됐는데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쉽게 말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과실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네. 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 치여서 죽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람이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금고 8월에서 2년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몇 명이 죽거나 다쳤는지, 과실과 사망이 어느 정도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는지, 또 다른 전과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뭐 더 형이 중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먼저 네. 형량을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불법 하도급을 줬던 원청업체라든가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라든가 여기에도 큰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굴삭기 기사 현장 관리자에 물론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들 뒤에 있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러한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업무 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 또 업무상의 잘못이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뭐 다른 잘못이 발견이 되면 네. 그에 따른 처벌은 받을 것입니다. 예. 네. 예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한 30명 정도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인재를 제대로 예방하고 또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차원과 각도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책이 모두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네. 일단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네. 네. 불법 제하도급 때문에 안전을 무시하고 그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금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제하도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적발된 업체나 사람들이 불법 제하도급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감리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실질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불법 제하도급으로 이익을 얻거나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 네.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빈틈을 메꿔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번 사고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불법 제하도급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고 네. 구조적으로 지금 개선해버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에 대한 감리는 어느 정도 왔다고 보지만 철거에 대한 감리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지금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